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총수 인물 나왔네, 그지?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여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곱불이 들었던 게 미요. 사투리 쓰지, 그지? 네, 사투리. 사투리 같은 거 쓰면서 능청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학적인 요소와 풍자적 요소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지. 글쎄요, 밤새 곱불이 들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온 금붕어가 비단잉어지 뭐. 비단잉어. 요게 이제 곱불이 걸렸다고 그런 거야. 죽었거든. 요게 죽었어.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죽은 거야. 곱불이 들었다. 죽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감기에 걸렸다고 한 거야. 유자는 불어 실없이 거짓으로 딴청을 하였다. 자, 이 불어 이런 단어 좀 같이.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니? 총수는 그가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들은 것이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로 다 개꼬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 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과로에서 몸살기도 다수 있었을 테고 이제 딱 왔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음악을 막 틀어준 거지. 대체 그래서 여기 부르스 지르박은 당대 유행하던 춤이야.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것을 부르스 지르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낮춰 표현한 거지.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됐죠? 불어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의문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대체 의문스럽다 이런 단어 알 거야. 그래서 비단잉어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떠는 유자. 요거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지. 못마땅하니까. 하는 말이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언중 유골이다. 뼈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걸 이제 느낀 거죠. 이렇게.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 많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총수는 연못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비단잉어 또 그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값이나 나갔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본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황소 너댓 마리 값 이제 요게 또 불만이었던 거죠.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하나의 총수의 비싼 돈을 갖고 허세를 부리는 요런 모습에 불만이 있었던 거지. 워낙 신념 있는 인물이라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그 유자의 모습이야. 자, 걔 비누를 대강 긁어서 된장깨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통 다져놓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곱부덜씩 했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비단 잉어를 비싼 잉어를 뭐 하는 걸 먹은 거죠. 매운탕을 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외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아까 이제 듣기 싫었던 말 요거죠. 총수는 분기탱천 이런 단어 잘 나오는 거지. 붙저지를 못했다. 어쩌지 붙접을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해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지 않은감요.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른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부타 해봤자 공연 위신이랑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을 저쪽 잔디밭에다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에잇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이런 단어들 그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 유기사는 고기 이렇게 먹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된 거죠. 들을 만만한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신념 있게 살아오고 인간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죠? 기분이 안 좋았던 거고요. 왼쪽에 보면 여기 외유 이런 잔인무도한, 그래서 물고기는 소중히 여기면서 정작 인간을 소홀히 하는 총수의 비인간적 면모,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유저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제시된 부분이다. 유자는 비인간적 유선적인 총수가 자신에게 독종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큰 불쾌감을 드러내며 총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 됐죠? 이제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 지져먹고 보니 어떻랴? 내가 물은 말이었다. 어떻기는 뭐가 어때야?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데 평가죠. 좌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용을 2사람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 허구 행함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옛가장 나오라고 했던겨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의도, 요것도 한번 볼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 시상 전개 방법, 사건의 전개 방법이지. 시상이란다. 사건의 전개 방법. 제시된 지문은 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나 이제 일화를 전달해 주는 거죠. 나에게 전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다혜는 2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장면이고 그 앞부분은 술자리에서 유자가 나에게 들려준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 자, 스펙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 요건 쫓겨난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자,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람이 단칸 색감을 살고 있거나 옆에 나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게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에 돌아올 수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스펙 운전수가 사고를 내고요. 그런 것들의 뒤처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유자 모습입니다. 쫓겨난 다음에. 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면모죠.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한계였다. 그래서 요거죠. 유자가 스페 운전수 가족들에게 쌀과 연탄으로 도움을 주는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떠오른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 가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2그룹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자, 왼쪽 볼게요. 유자는 스페 운전사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사비를 털어 쌀, 연탄, 반찬,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굴비까지 갖다 주죠. 이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 일화예요. 그죠? 자, 그다음 중략. 부엌에 겨우 진행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거자시던지 뱁솥에 쪄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뇌인네 노인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 거예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에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높아도 그렇게 반찬거리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유자의 고마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선상부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본을 당하기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 분풀이라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춰 잘 나타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 잡고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세였다. 분노한 거죠. 분풀이 대상.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들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 노선상부로 나간 초기에 유자가 오면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막 화를 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일 처리를 또 해주려고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좀 보니까 그때 이제 태도가 또 바뀌는 거죠. 됐죠? 야, 너 유자 혼잣말.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은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유자 얘기하는 거야. 뭐여? 못한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맨날 가서 매 맞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검을 비서 자격으로 들어가서도 끌려가서도 볼탱이한테 안 줘베키고 네 발로 걸어나온 물건이니 말이요. 유자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옛날에 있었던 됐죠? 청렴하고 올바른 사람의 어떤 모습, 신념, 꿋꿋함.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남의 영안시나 찌끄거리며 장사미사 헌티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하여서 장사미사 보통 사람. 초동급부 같은 한자성어는 보통 사람이 초동급부 감나물려 필부 오부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만하여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 엎어지고 하니 내가 그러고 댕기다곤 상무전무가 아까진 값을 물어주되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되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버러 인양 내매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쳤냐? 동경 유학 출신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 맞고 살라고 널 나눠오셨냐?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라네 뭐여? 네 신세도 참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됐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혼잣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 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자, 왼쪽 볼게요. 유자는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남한테 매나 맞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가 안타깝고 서러워 자주적 한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사고하고 천재지원 교과서를 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유자소전 본문을 좀 볼 거고요. 뭐 노원고 같은 경우는 이게 본문에 좀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 나오니까 아마 요번에 황만근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은 아마 요 유자소전의 기본적인 특징, 그죠? 뭐 전의 특징 같은 이런 것들만 좀 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자소전 요 정도 공부하도록 합시다.